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드라마에서 보니까 정치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정당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 정 떨어지고 치 떨리는 것, 정줄만 하면 뒤통수 치는 것, 정상인은 없고 치기만 가득한 것. 옛날에 이 드라마를 보고 실컷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이 글을 보면 마음이 좀 슬퍼집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내가 바라는 정치는 정성껏 국민의 삶을 치유하는 것. 드라마 한 대사였지만 저는 이 문장을 제 정치의 모토로 삼고 끝까지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시작이 있으실 텐데요. 제 정치의 시작은 17년 전에 청와대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어린이날 때 대통령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 캐릭터가 가운데 있죠. 네, 이 편지에는 주요 골자 3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준비. 그리고 3번째는 지적체를 고루 갖춘 사람이 되는 것. 네, 저는 이 3가지 문구가 늘 근간으로 남아서 최근에 당선이 된 이후에는 책상 앞에 꼭 붙여주고 자주 이 글을 읽곤 합니다. 그렇게 저는 학창시절을 좀 리더십 있는 아이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반장도 하고요. 이것도 제가 학교 회장, 정교 부회장이 됐을 때 이 편지를 받았었는데 굉장히 학교 다닐 때는 모범적인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저는 인류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교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에 실패했습니다. 원하는 과에 가지 못했고 원하는 곳에 진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꿈이었기 때문에 편견으로 정치인이 되려면 당연히 경영학, 경제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이런 과에 진학을 해야만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학한 학과는 아동복지학과였는데요. 아마 흔치 않은 학과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과에 진학했을 때 너무 절망적이어서 다시 반수를 해야 하나 재수를 해야 하나 고민도 됐지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제가 남녀공학만 다니다가 여학생들만 있는 학교에 가니까 신기하기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아동복지를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동복지를 전공하면서 심리학의 근간이 되는 복지 학문이다 보니까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길러주셨던 가정부터 학창 시절 그렇게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제가 정치를 하기에는 많이 이기적이고 저밖에 몰랐다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아동복지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정치계 화두가 터집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상급식 화두 기억하시죠? 네, 그 사건으로 이제 서울시장 보궐 사태까지 나는 그런 화두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복지계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복지 앞에 모든 정책에는 무상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붙기 시작합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또 무상교육까지. 저는 아동복지를 공부하면서부터 정치를 포기했었는데요. 어느샌가 보니까 아동복지가 또 정치의 화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도 있었고요. 대선도 있었는데 그런 화두 속에 정치 쪽으로 다시금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복지를 패러다임으로 다룰 수 있는 국회 상임위에 들어가서 보좌진으로 근무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채용란을 보는데 한 명을 뽑죠, 보통 의원실에서. 근데 조회수가 1000이 넘고 2000이 넘고 도대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인맥으로도 도저히 아는 국회의원이 없고요. 지역에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도 계신데 당에서 청년 보좌진 양성 과정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앞전에 1기가 있었고요. 저는 2기로 이 과정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에서 일주일간 보좌진이 될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요. 그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원하는 의원실에 1대1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제가 아까 또 복지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신 또 조정식 의원님 실에 들어가서 당시 입법보조원 신분으로 보좌진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매칭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세월호도 있었고 또 국회가 야근이 많다 보니까 다들 중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보좌관님도 계신데 국회가 워낙 또 힘들고 3D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40명 학생 중에 유일하게 국회에 남은 2명의 학생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좌진으로서 제가 원하던 무상급식에 대한 또 정책을 다루기도 하고요. 그때 했던 또 교육 다른 정책들도 많이 다룰 수 있게 돼서 국회에 계속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하시는 청년수당에 대한 법안도 저희 의원실에서 처음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다들 많이 하시는데 몰카 근절법 또 저희 의원실에서 첫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린 학생들을 위한 거북이 학생들을 위한 경계선 지능 법안 등도 저희 의원실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복지를 전공하다 보니까 화두로 둥둥 떠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법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논란도 많았었어요. 청년수당이 지금은 조금 청년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고 있지만 당시는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받고 의원실에 항의 전화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국회에서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온 지역이 서초동인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초동은 30년간 한 정당 체제 속에서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을 다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정당색이 저희랑 다 비슷하신가요? 네, 그러면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인데요. 저희는 소위 시쳇말로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거지가 자유한국당 옷을 입고 공천을 받아도 서초에선 당선된다라는 시쳇말로 웃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보수의 땅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역구 아닌가요? 지금 네, 여기도 지역구입니다. 네, 여기 앞에 다 고급 빌라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보좌진들이 의원님 지역구로 출마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책의 연서성도 있고 보통 보좌진들이 의원님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정책 활동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저희 의원님은 좀 다르셨습니다. 저한테 처음부터 은하, 서초는 가능의 도시다. 너가 가서 서초를 바꿔야 된다. 그때는 농담으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항상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좀 되뇌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어느 순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실 마지막 퍼즐은 서초인 것 같다.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서초랑 국회를 오가면서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기회가 되면 다음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말리시죠. 그랬는데 의원님은 한번 해봐라, 와서 네가 포기하더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날 이후부터 아침 7시에 지역에 있는 조찬 활동을 갔다가요 9시면 9호선을 타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일과 시간까지는 국회에서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또 오면 인지도를 위해서 지역을 행사들을 곳곳에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지역위원장도 계시고 또 그랬기 때문에 지역위원회에 먼저 노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출마를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기존에 저희가 지금 제가 당선된 지역이 민주당 구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역이었어요. 보통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3인 선거구에 구의원이 한 명도 민주당이 없다니. 네, 근데 유일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출마 예정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도 공천 심사하는데 거의 7명 정도가 공천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 젊은 게 와가지고 우리가 일고 나왔던 당 텃밭을 노린다면서 뭐 신발 욕도 듣기도 하고요. 정말입니다. 보통 이제 브로셔 같은 거를 명절 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 머리끄댕이를 잡힐 뻔도 하고요. 정말 그런 원래 외부의 적이 더 강해야 되는데 내부 싸움이 더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서초에서 제가 지역 활동을 다니는 것 외에 국회에서 배웠던 장기와 실력을 쏟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뵙고 또 주변에 정치 선배님들도 찾아뵙고 해서 서초에 특교 예산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법 개정 사항이 필요한 게 있으면 관련 상임위 의원님들께 박영선 의원님이라든지 부탁을 해서 개정을 요청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람을 띄면서 지역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명함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 명함으로 맞기 일쑤였거든요. 민주당 청년이라고 하면 그 명함을 이렇게 꾸겨가지고 얼굴에 던지시기도 하고요. 네, 말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네,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빨갱이가 나타났다 소리 지르시는 건 기본이고, 네, 너 정체가 뭐냐? 네,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숱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역도 살피고 민심도 살피고 하니까 이제 조금 약간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여기가 공천만 받으면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구의원들이 당선된 후에 지역 활동을 하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젊은 애가 와가지고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니까 신기해 보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씩 어르신분들부터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보수분들은 어르신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여는 게 어르신들부터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중간에 말을 하고 싶었는데 빠진 말이 있었는데 네,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순서를 바뀌어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구의원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당선이 되고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 에어컨이 갑자기 나갔다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갑자기 집 앞에서 노상 방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사소한 민원 전화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초에서. 근데 제가 서초에서 정치를 시작할 때 꿈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초에 한번 물결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완성을 이룰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기회도 좋았고 가능성도 있었고 해서 함께 노력을 하면 이번에 구청장 정도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거다. 서초에서도 꿈과 희망이 열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꿈이 좌절됐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서초만 자유한국당 구청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저희 지역이 유일한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내후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는 꼭 여기도 민주주의의 바람을 마지막 문재인 정부의 퍼즐 한 조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린이집 간담회를 한다고 1시간 반 정도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국회에 전화 오시는 민원 전화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하찮고 업무도 많아 죽겠는데 왜 자꾸 전화를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때는 민원 전화도 예쁜 목소리로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툴툴대면서 빨리 끊으려고 하고 네네네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구의원이 돼서 만나는 민원 전화나 받는 민원 전화들이 참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네 지역구가 돼서 그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구의원한테 찾아오는 민원도 최후의 보루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서초에는 다들 부자이신 줄 알지만 세입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나갈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 없는데 네가 돈 좀 마련해주면 안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재건축 이번에 꼭 해야 되는데 재건축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구의원이 들어줄 수 없는 민원들도 많이 전화를 주시는데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치는 정성껏 사람들을 따뜻하게 치유하는 거라고 마음에 새겼다고 했듯이 그런 최후의 보루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 어루만져주고 함께 나가다 보면 또 그거에 감동받아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또 늘어날 것이고 저는 앞으로 제가 어디까지 꿈을 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꿈을 꾸는 동안에 좀 더 따뜻하고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